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사실 요즘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한 가정에서 미술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8살 민준이라는 아이가 재능도 있고 부모님들도 교육에 열심히셔서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남편과 뭔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오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오해를 받는 걸까요? 지금은 매일 수업 갈 때마다 감시받는 기분이에요. 뭘 해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시고 아무리 조심해도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아요. 정말 그만두고 싶지만 아이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아이만 생각하고 가르쳤을 뿐인데.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새로운 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인터넷에 올린 제 프로필을 보고 연락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8살 아들을 가진 학부모셨는데 전화 목소리가 참 차분하고 정중하셨어요. 처음 통화할 때부터 느꼈지만 정말 꼼꼼한 어머니시더라고요. 제 경력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런 질문들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소중한 아이를 맡기시는 거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맞죠. 저도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면 오히려 더 좋아요. 아이 교육에 진심이시다는 뜻이니까요. 나이도 물어보셨어요. 33이라고 하니까 잠깐 말이 없으셨는데 아마 생각보다 어려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력이 꽤 된다고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다가 좀 의외의 질문을 받았어요. 결혼은 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미혼이라고 대답했더니 또 잠깐 조용해지셨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되는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하셨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긴 했어요. 보통 선생님의 실력이나 경력은 물어봐도 결혼 여부까지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통화 끝에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아이도 만나보고 어떤 수업을 원하시는지 직접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좋다고 했죠. 약속한 날 그 집에 갔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아파트였어요. 현관에서부터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게 보였고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우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전화로 느꼈던 것처럼 차분하고 단정한 분이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민준이라는 아이를 소개해 주셨어요. 8살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보는 저에게 조금 수줍어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더라고요. 잘 키우신 아이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거실에 앉아서 민준이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지, 어떤 그림을 그려봤는지 물어봤죠. 민준이는 처음엔 수줍어했지만 그림 이야기가 나오자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어머니는 옆에서 저희 대화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어떻게 아이를 대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이에게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걸 그리라고 했더니 크레파스로 나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관찰했어요. 색상 선택, 구도 잡는 방법,
집중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의 성향이나 재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민준이는 정말 괜찮았어요. 나이에 비해서 관찰력도 좋고 색감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림 그리는 걸 즐거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림이 완성되자 민준이가 저에게 보여줬어요. 집 앞에 있는 나무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 관찰해서 그린 그림이었어요. 칭찬해 주니까 민준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니와 구체적인 수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주 2회, 한 번에 1시간씩 수업하면 어떨지 제안 드렸어요. 민준이 연령을 고려하면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았거든요. 수업료나 교재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꼼꼼히 메모해 두시더라고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민준이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셨어요. 아이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평범한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누군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민준이 미술 선생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자 관심 있게 민준이 그림을 보시더라고요. 민준이가 오늘 그린 그림을 아버지에게 자랑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모두 아이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민준이도 밝고 예의 바른 아이고 결국 그날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기로 했죠. 집을 나서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좋은 가정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도 재능이 있는 아이 같았고 부모님들도 아이 교육에 열심히시고 그때는 정말 좋은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조금씩 이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미혼 여부를 물어보신 것도 그렇고 첫 만남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도 뭔가 평가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꼼꼼한 어머니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새로운 학생을 만나게 된 기쁨과 설렘만 있었죠. 앞으로 민준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아이의 재능을 잘 키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수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준이는 정말 열심히 수업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해했지만 금세 저와 친해졌어요. 그림 그리는 시간을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처음보다는 편해 보이셨어요. 제가 민준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지켜보시면서 점점 신뢰를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차를 가져다 주시면서 수업이 어떤지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수업 시간에 집에 안 계셨거든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시니까 저희가 수업할 때는 대부분 집에 안 계셨어요. 가끔 일찍 들어오실 때도 있었지만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시곤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수업 시간에 맞춰서 일찍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업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이 교육에 아버지가 관심을 갖는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요즘 많은 아버지들이 바빠서 아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 아버지는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날도 수업이 한창일 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민준이가 나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더라고요. 민준이도 아버지가 온 걸 보고 정말 좋아했어요. 자기가 그리고 있는 나비 그림을 자랑하면서 설명해 주었거든요. 아버지는 민준이 그림을 보시면서
정말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설명해 드렸어요. 민준이 연령에 맞는 기법들, 색감 교육, 관찰력 키우는 방법,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하시고 민준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물어보시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시면서 뭔가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셨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하시거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다음 수업 때도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수업을 지켜보셨어요. 민준이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민준이에게 새로운 기법을 가르쳐 주는 걸 유심히 보셨어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붙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색깔 섞는 방법, 원근법 같은 것들까지 정말 다양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관심이 좋았어요.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이도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날은 수채화 기법을 가르쳐 줬는데 물의 양 조절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시범을 보여드렸어요. 붓에 물을 묻히는 양, 종이에 닿는 각도, 압력 조절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렸죠.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하시길래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다며 사양하셨지만 제가 괜찮다고 격려해드리니까 붓을 잡으셨어요. 역시 처음이라 손이 어색하시더라고요. 붙잡는 자세부터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서 자세를 교정해드렸어요. 그냥 가르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하는 일이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자주 하는 일이고 어른들한테도 필요하면 그렇게 도와드리거든요. 아버지도 고마워하시면서 열심히 따라 하셨어요. 몇 번 해보시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정말 성실하게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준이도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시는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평소에 그림에 관심 없던 아버지가 붓을 잡고 계시니까 정말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차를 가져다 주시러 오셨는데 저희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경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혹시 아버지가 수업에 너무 개입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신가 싶었거든요. 어떤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기도 하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질문을 하셨어요. 민준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키면 좋을지, 집에서는 어떻게 연습을 시키면 될지. 저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렸어요. 민준이가 정말 재능이 있는 아이라고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계속 이쪽을 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표정을 지으셨을까 하고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성실하게 수업을 했을 뿐이고 아버지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드렸을 뿐인데요. 그 다음 수업부터는 어머니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시지 않았어요. 차를 가져다 주실 때도 말씀이 적어졌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아버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셨어요. 매번 일찍 들어오셔서 수업을 지켜보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때로는 직접 체험해 보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관심이 좋았어요. 정말 민준이를 사랑하시고 아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설명해 드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경계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에 민준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엄마가 요즘 선생님한테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냐고요. 아이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민준이까지 그런 걸 느낄 정도라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민준이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엄마는 선생님을 좋아하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정말 성실하게 수업만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친절하셨어요. 수업에 대한 관심도 계속 보이시고 저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가셨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니의 시선은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단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수업을 좋아했고 실력도 계속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 힘이 났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도 수업은 계속되어 갔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수채화 그리기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아버지와 함께 연습해 본 기법을 혼자서도 해보려고 정말 열심이었어요. 보는 제가 뿌듯할 정도였죠. 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보다 일찍 나가셨는데 민준이가 집중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시면서 부탁하고 가셨어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민준이도 이제 저와 충분히 친해졌고 수업에도 익숙해져서 어머니가 안 계셔도 전혀 문제 없었거든요. 수업이 한창일 때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셨어요. 요즘 자주 그러셨는데 그날도 역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오시더라고요. 민준이는 아버지가 오시자 정말 기뻐했어요. 자기가 그리고 있던 그림을 바로 보여드리면서 자랑했어요. 오늘은 공원에서 본 나무를 그리고 있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물감을 섞어서 그렸다고 신나게 설명했죠. 아버지도 정말 관심 있게 봐주셨어요. 민준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좋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민준이가 오늘 특히 색감을 잘 표현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나무의 그림자 부분에서 여러 색깔을 섞어서 자연스럽게 표현한 게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그런 기법이 어려운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른도 처음엔 어렵다고 하지만 민준이는 감각이 좋아서 금방 배운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직접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붙잡는 법을 배우신 게 재미있으셨나 봐요. 오늘은 색깔 섞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꺼이 가르쳐 드렸어요. 팔레트에 물감을 짜서 어떻게 섞는지 보여드렸죠. 같은 녹색이라도 어떤 색깔을 섞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난다고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해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감을 섞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이라 서툴긴 했지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준이도 옆에서 아버지를 응원하면서 조언해주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색깔을 섞다가 실수를 하셨어요. 너무 많은 물감을 한꺼번에 섞으려고 하시다가 팔레트에서 물감이 흘러내렸거든요. 저는 얼른 휴지를 가져와서 닦아드리려고 했어요. 아버지도 당황하시면서 같이 치우려고 하셨고요. 그때였어요. 저희가 동시에 손을 뻗다가 실수로 손이 닿았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스친 정도였죠.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얼른 손을 빼려고 했어요.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그냥 작업하다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 쪽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는데 정말 크게 들렸어요. 저희가 깜짝 놀라서 그쪽을 보니까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아니, 놀라신 것보다는 다른 감정인 것 같았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얼른 일어나서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냐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제 도움을 거절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도 일어나서 물건들을 주우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눈을 마주쳤을 때 뭔가 이상한 공기가 흘렀어요. 민준이는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엄마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오늘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민준이 그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정말 자세히 봐주시고 칭찬도 해주셨을 텐데 그날은 그래, 잘 그렸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과 확실히 달랐어요. 뭔가 경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 정리하다가 우연히 손이 스친 것뿐인데 설마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일은 정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아버지도 뭔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이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아이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조금씩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수업을 계속 진행했어요. 민준이에게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자고 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 어머니의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수업을 마무리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정리를 하면서도 어머니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민준이가 뭘 배웠는지 물어보셨을 텐데요. 아버지도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셨어요. 어머니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집을 나서면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계속 생각해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손이 스친 것뿐인데
설마 그게 문제가 될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분명히 뭔가 다른 의미였어요. 그냥 놀라신 것 이상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정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실수였어요.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고, 저도 아버지도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될지도 걱정되었고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른들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다음 수업이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 아버지는 또 어떨지,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지가 가장 걱정되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정말 사소한 실수였는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일까요? 아직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만은 확실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음 수업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 분위기가 어떨지 정말 걱정이 됐어요. 현관문을 열어주신 어머니의 표정부터 달랐어요. 예전처럼 환하게 웃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렸는데 대답도 짧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날씨가 어떻다거나 민준이가 어제 뭘 했다거나 하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민준이는 다행히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선생님이 왔다며 신나서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래도 아이만큼은 변하지 않아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수업을 시작했는데 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평소에도 가끔 지켜보시긴 했지만 그날은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저를 감시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민준이와 대화할 때도 그림을 가르쳐 줄 때도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런 시선을 받으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이 어색해졌어요. 민준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옆에서 조언을 해주곤 하는데 그날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가까이 앉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평소보다 멀리 떨어져서 앉았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민준이 가르치기가 어려웠어요. 멀리서는 세세한 부분을 봐줄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가까이 가자니 어머니 시선이 신경 쓰이고 정말 어중간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민준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선생님이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투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요즘처럼 일찍 오셨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더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민준이 그림을 보시면서 관심을 보이셨어요. 오늘은 뭘 그리고 있냐고, 어떤 걸 배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해드렸지만 어머니의 시선 때문에 편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민준이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어떤 부분을 더 연습하면 좋을지, 평소와 똑같은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변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계속 지켜보고 계시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간단하게만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집에서 어떻게 연습을 시키면 될지, 어떤 재료를 더 사면 좋을지, 정말 아이를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설명하는 내내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어요. 특히 아버지와 제가 대화할 때 어머니의 표정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희가 뭔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일반적인 수업 관련 이야기였거든요. 다른 학부모님들과도 똑같이 나누는 대화였어요. 왜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아버지가 민준이가 그린 그림들을 쭉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선생님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보통은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그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더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집을 나서면서 정말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 다음 수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하셨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도 조심스러워졌어요.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림을 봐주는 것, 연필을 잡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런 것들이 혹시 문제가 될까봐 피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러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미술은 특히 직접 보여주고 손으로 익혀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걸 다 피하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도 점점 눈치를 채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왜 예전처럼 자세히 안 가르쳐 주냐고, 왜 멀리서만 보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민준이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에 아버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셨어요. 매번 일찍 들어오셔서 끝까지 지켜보시고 질문도 더 많이 하시고 때로는 직접 체험해 보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관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소처럼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어머니가 더 불편해 하실 것 같고 결국 적당히 대답하는 수준에서 끝내게 됐어요. 아버지는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어머니 눈치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뭔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전만큼 자세하지 않으니까 좀 서운해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불편해하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쉬워하시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민준이가 걱정이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실력 향상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어느 날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특히 차가웠던 날이었거든요. 제가 민준이에게 뭘 설명해줘도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평소처럼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간단하게만 답변했어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좀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어머니가 왜 이렇게 저를 대하시는 걸까?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너무 친하게 지낸 게 문제였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성실하게 수업만 했을 뿐인데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혹시 제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정말 민준이만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께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혹시 정말 오해라면 더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만약 다른 이유라면 더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냥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감수하면서라도 민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부담은 더 커져갔어요. 매번 수업 갈 때마다 긴장되고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고 아버지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더 악화될까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수업을 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민준이를 친구 집에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놀다 올 거라고 조금 기다리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가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차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보다 친절한 것 같아서 조금 의외였어요. 요즘 계속 차가우셨는데 오늘은 왜 다르실까 싶었거든요. 차를 마시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민준이가 요즘 어떤지,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민준이 수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이가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선생님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민준이가 워낙 재능이 있는 아이라서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한 건 없다고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요즘 남편이 수업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왜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까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평소에는 민준이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갑자기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었거든요. 아버지께 너무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게 문제였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부적절하게 행동한 부분이 있었는지 있다면 고쳐나가겠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불필요한 접촉은 피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친밀하게 대화하지 말아달라고 선생님은 선생님 역할에만 충실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불필요한 접촉이라니요? 친밀한 대화라니요?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완전히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얼른 해명했어요. 정말 오해라고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다른 학부모님들과도 똑같이 대화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빛도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버지와 함께 그림을 그릴 때 손을 잡아준 것, 아버지 질문에 너무 자세히 답변해 주는 것, 가리고 대화할 때의 분위기, 그런 것들이 모두 부적절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손을 잡아준 건 그림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일이고 다른 어른들한테도 필요하면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아버지 질문에 자세히 답변한 것도 제 일이잖아요. 학부모가 궁금해 하시는 걸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오해라고 저는 그저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 달라고 만약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수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수업을 중단한다고요? 민준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간절하게 말씀드렸어요.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정말 조심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요. 어머니는 그제야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친구 집에서 재미있게 놀았다면서 신나서 들어왔어요.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방금 전 어머니와 나눈 대화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수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거리를 두고 가르쳤어요. 민준이가 그림을 그릴 때 평소 같으면 옆에 앉아서 자세히 봐주곤 했는데 그날은 멀리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연필 잡는 법을 물어봤는데 평소 같으면 손을 잡아서 직접 가르쳐 줬을 텐데 그냥 말로만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가서 보여줘야 했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했어요. 최대한 접촉을 피하면서 빨리 설명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왜 멀리서만 보고 있냐고 예전처럼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준이를 보니까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정말 민준이만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쳤을 뿐인데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건가요? 하지만 오해라고 해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걱정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수업을 해야 한다면 과연 민준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업을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민준이는 정말 재능이 있는 아이였고 그림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만두면 아이가 실망할 거예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결국 내린 결론은 정말 조심하자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정말 선생님 역할에만 충실하자고 아버지와는 최소한의 대화만 하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오해를 풀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견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도 제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수업은 계속되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가르쳤고 어머니도 저를 계속 지켜보셨어요. 마치 제가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주말에 조카 생일 파티가 있다는 걸 생각해냈어요. 제 언니 아들, 그러니까 조카 지호가 8살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형부가 출장 중이어서 언니가 혼자 파티 준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조카 파티를 도와주는 게 정말 기대됐을 텐데 그때는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았어요. 워낙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혼자서는 힘들다고 하는데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토요일 오후에 키즈 카페에 갔어요. 지호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라고 언니가 늘 자랑하던 곳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지호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이모가 왔다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조카를 보니까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졌어요. 언니가 준비를 정말 잘해뒀더라고요. 풍선도 많이 달고 케이크도 예쁘게 주문하고. 하지만 혼자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형부가 없어서 아이들 상대하는 것도 벅차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도왔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하고 돌아보니까 정말 민준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들어오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만나게 된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준이와 지호가 같은 반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거였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죠. 민준이는 저를 보고 정말 신나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왜 있냐고 정말 반갑다고 하면서 달려와서 안겼어요. 저도 민준이가 반가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난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보실까 걱정됐거든요. 안 그래도 그랬는데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까 역시나였어요. 정말 놀라신 것 같았고 동시에 뭔가 의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생일 파티 주인공이 제 조카라고 형부가 출장 중이어서 언니 도와주러 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그렇다고 하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마치 정말 그런 이유인지 의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정말 조카 생일 파티라고요. 언니가 와서 인사를 시켜주었어요. 민준이 가족분들께 제가 지호 이모라고 형부가 출장 중이어서 대신 도와주러 왔다고 소개해드렸어요. 그제야 어머니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시선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이는 제가 있어서 정말 신났나 봐요. 계속 제 옆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호랑 같은 반이라는 것, 요즘 그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정말 순수하게 자랑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민준이가 예뻐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부모님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민준이가 제 소개를 하면서 미술 선생님이라고 자랑했거든요. 부모님들이 민준이 그림 실력이 정말 늘었다고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렸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대답하는 내내 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어요.
특히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표정이 더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들 미술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이었는데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드려야 했어요.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치 제가 또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는데 저만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준이가 제게 와서 조카랑 친구라는 게 신기하다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게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카 생일 파티에서 민준이와 우연히 만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어색한 상황이 되는 걸까요?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려고 하셨어요. 오늘 민준이가 정말 즐거워한다고 친구 생일 파티에서 선생님까지 만나서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의자가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냥 친절한 학부모의 배려로 받아들였을 텐데 어머니의 시선 때문에 모든 게 부담스러웠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희 가족이 선생님과 친하게 지낸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더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정말 어디에 숨고 싶었어요.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연이라고 하지만 좀 이상하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형부 출장 일정을 미리 알고 계획할 수 있겠어요? 언니가 도와달라고 해서 온 건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날 파티가 끝날 때까지 정말 불편했어요. 조카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건데 이런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즐길 수도 없었어요. 민준이는 끝까지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눈치 때문에 적당히 대화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가족이 어려워서 도와준 건데 왜 어머니는 그렇게 의심하시는 걸까요? 형부가 출장 중인데 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친절한 행동들도 저는 그냥 일반적인 예의로 받아들였는데 어머니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건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수업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민준이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그날 밤에 언니에게 하소연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정말 억울하다고요. 언니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오해라면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런 오해를 받으며 지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만두자니 민준이가 아깝고 계속하자니 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생일 파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매번 수업 갈 때마다 이렇게 눈치 보고 감시받고 의심받으면서 가르쳐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수업을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힘든 집을 계속 다녀야 하는 걸까요? 저도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요? 매일 밤 잠자리에서 같은 생각이 계속 돌았어요. 그만두자, 정말 그만두자.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 다른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수업 시간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의 모습이요. 민준이는 정말 재능이 있는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릴 때 정말 행복해 했어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말 미술을 전공해도 될 만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색감, 구도, 관찰력. 모든 면에서 또래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이런 아이는 정말 흔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를 중간에 포기한다는 게 교육자로서 양심에 걸렸어요. 이런 재능을 그냥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수업료도 제게는 중요한 수입이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안정적인 수업을 하나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도망가듯 그만두면 정말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을 더 참고 다녔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했고 저는 계속 조심스럽게 수업을 해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했을 것들도 다 피해야 했고 아버지와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수업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계속 눈치채고 있었고요. 어느 날은 민준이가 직접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왜 요즘 이상하냐고 예전처럼 재미있게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까지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요즘 제 얼굴이 정말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빠진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쳐서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좋은 수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그만두는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당장은 편해질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머니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정신적으로 훨씬 편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정말 그림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아쉬웠어요. 민준이 같은 재능 있는 아이를 가르치는 건 정말 보람찬 일이거든요. 그런 기회를 포기한다는 게 아까웠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도망가듯 그만두면 정말 제가 뭔가 숨길 게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어요. 반대로 계속하는 경우도 생각해 봤어요. 일단 민준이를 계속 가르칠 수 있어요. 아이의 재능을 더 키워줄 수 있고 수업료 수입도 유지할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매번 감시받으면서 수업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다니는 게 민준이한테도 좋을까요? 이런 어색한 분위기에서 아이가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만약 한 달 더 해봐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수업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저를 지켜보셨고 저는 계속 조심스럽게 수업해야 했어요. 아버지와도 거의 대화를 안 하게 됐고 민준이한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며칠을 더 보냈는데 어느 날 민준이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면서 상장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가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좋은 소식도 제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선생님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또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앞으로도 제대로 가르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감시 속에서 위축된 수업을 계속하는 게 민준이한테도 좋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아이 때문에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버틸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오늘도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요즘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정말 지쳐요. 몸의 피로보다는 마음의 피로가 더 큰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면 계속 같은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신 후로 저는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수업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최대한 간단하게만 답하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안 해드려요. 예전처럼 민준이 발전 과정이나 교육 방법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똑같이 설명했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뭔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아버지와 자세히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어머니가 만족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제가 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시고 더 의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저를 지켜보는 눈빛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아버지와 대화하면 문제라고 하시고 대화 안 하면 또 수상하게 보시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민준이 수업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아버지와는 어색한 분위기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는 계속 물어봤어요. 왜 아빠랑 선생님이 요즘 이야기를 안 하시냐고 예전처럼 재미있게 이야기해 달라고요. 그런 민준이를 볼 때마다 정말 미안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들 때문에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견뎌야 하니까요. 저는 민준이한테만은 예전처럼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민준이 옆에 앉아서 자세히 봐주고 손을 잡고 직접 보여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피해야 했어요. 민준이가 연필 잡는 자세가 틀렸을 때도
예전 같으면 바로 손을 잡고 교정해 줬을 텐데 이제는 말로만 설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런 식으로는 민준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전에는 민준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울었어요. 자꾸 잘 안 된다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데도 계속 차갑게 대하시고 민준이는 민준이대로 예전 같지 않다고 서운해하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요즘 제 얼굴이 정말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빠지고 다크서클도 생기고 이런 상태로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좋은 수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민준이를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이가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키워주고 싶었을 뿐이고요. 아버지가 수업에 관심을 보이셨을 때도 저는 그냥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교육에 열심인 부모님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손이 스쳤을 때도 정말 우연이었어요.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그냥 민준이 아버지, 학부모로만 생각했을 뿐인데,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정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어머니가 지적하신 후에 당황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는데도 계속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계속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이가 정말 재능이 있고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만두면 아이가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듯 그만두면 정말 제가 뭔가 숨길 게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어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요즘은 수업 갈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에요. 예전처럼 즐겁게 민준이를 가르칠 수 없고 항상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어머니의 오해가 언젠가는 풀릴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그냥 가르치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속마음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정말 힘들어요. 매일 수업 갈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계속해야 하나 싶거든요. 하지만 민준이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아이만 생각하고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참고 견디실 건가요? 아니면 그만두실 건가요? 정말 궁금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댓글로 조언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워서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씀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다른 선생님들께도 죄송해요. 제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한다고 해서 모든 가정교사나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니길 바라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만 생각하고 가르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선생님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확신이 서지 않네요. 어쩌면 제가 정말 뭔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둔감해서 문제가 된 행동을 인식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의도는 정말 없었거든요. 정말 그냥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